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책을 책을 읽는다고 리더가 읽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리더가 리더가 되는 것은 되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모든 리더는 모든 모든 리더는 리더는 책을 읽는다. 책을 책을 읽는다. 읽는다. 하나만 더 따라해 볼게요. 사람이 만든 책보다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 책이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 많다. 책을 읽는 것은 책을 읽는 책을 것은 채우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비우려고 읽는 것이다. 비우려고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책을 이렇게 들으면 거기 있는 내용을 집어넣으려면 안에 있는 뭔가를 빼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 안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뭐 자꾸 집어넣으려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책은 리더를 위한 한자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이 선택했느냐? 이제 명절이 되잖아요. 곧. 그러면 세배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세배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다 세배 받으실 분들인데, 세배를 받으면 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껏 한다는 말이 뭐, 그래, 건강해라. 뭐, 밥 잘 챙겨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이 책 읽는 사람 뽐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멋있는 말 한마디 하려면 이 한자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 말은 그런 차원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본성할 때 성자를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결혼한 친구들 중에 애를 안 놓으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낳으려는 마음. 그것이 있어서 너네들이 결혼을 했다면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냐. 그죠? 낳으려는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덕담이 될 거고. 그죠? 요즘 잔소리가 됩니까? 또 희망을 가져라. 그것도 똑같이 이야기로 다 풀 수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 이제 제가 이거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노동할 노자, 늙을 노자, 길 노자, 성날 노자, 있을 노자. 똑같은 노자인데 다 노인이죠. 그럼 당신은 어떤 노인이냐?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냐? 또는 늙은 나이만 먹은 노인이냐? 아니면 길을 아는 사람이냐? 어떻습니까? 길을 아는 사람.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 성날 노자죠. 노인들이 화가 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뭐 건드리면 화를 내고 뭐 말만 하면 짜증을 내고 이러면 다 이 노인들이 뭔가 분노에 차 있다. 라는 거죠. 왜 노인들이 분노가 많죠? 이게 정혜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쇠가 빠지게 아이들을 키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어른들은 인정을 못 받죠. 왜 그래요? 옛날에는 뭐 AM 하면 됐는데 요즘 뭐 AI 시대에 그네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챗GPT는 0.1초 만에 가르쳐 주는데 뭐 그런 소리 들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어른의 쓸모가 지금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 그냥 천덕꾸러기고 뭐 돌봐야 될 어떤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인정받지 못한 데서 오는 뭔가 좀 화가 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노할 노자, 노인이다. 저는 이제 우리 여기 북새통에 오신 분들은 저 이슬 노자의 노인이 되면 좋겠다. 이슬 같은 사람. 이슬이 뭐죠? 박수영 박사님 이슬이 뭐죠? 하늘로 올라가려다가 보고 싶은 님이 생각나 다시 돌아와 풀잎에 앉은 물방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이슬이죠. 그래서 이슬 같은 사람이 되어라.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슬 같은 사람. 그래서 어디 가서 술을 한잔 하더라도 나는 이슬만 먹겠다. 그래서 이슬도 진짜 이슬, 참 이슬만 먹고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노인 나이 들어가는데 약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안자를 쓰죠. 편안할 안자는 저 위에 있는 게 뭐죠? 집실자, 즉 집이라는 뜻이죠. 간머리변이. 집에 여자가 있다. 편안하다. 집에 여성분이 계시면 편안해. 여기서 여성이라는 의미는 남자 여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요즘으로 해석하면 뭔가 섬세한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집에 있어야 집이 편안하다 그 뜻이죠. 근데 요즘에 집에 가보면 뭐예요? 그 편안하게 뭔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졌죠. 다 일하러 다닌다고 바쁘고 이러니까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편안한 집이 별로 없어요. 가보면 다 지플레플 다 집에 나가고 없고 집이 항상 비어 있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 허하죠 오히려. 그 밑에 보면 집가자가 있습니다. 집가자 그죠? 네. 돼지죠. 돼지돈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집가자라는 것은 집에 돼지가 어떤 편안하게 쉬는 곳이죠. 쉬고 있죠. 이제 그런 어떤 지붕 밑에 어떤 돼지가 한 마리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뭐 그런 개념에서 이제 집가자를 쓰고 저 실자 그죠? 똑같은 간무리변을 가지고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한자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실 한자는 이게 배워가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재밌는 그런 글자들이다. 나라국자? 저 앞 바깥에 있는 게 뭐죠? 사각형을 뭘로 막아놨다 이런 뜻이죠. 뭘로 막아놓은 거예요? 저 안에 보면 입구자와 창과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라는 것은 백성을 말하고 창과자, 창을 들고 서 있다. 그러니까 사방을 막아서 창을 들고 서 있는 그곳이 나라죠. 우리나라도 보면 국경에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어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라다.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나무가 들어있다. 나무가 사방 갇혀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곤할곤자. 그죠?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 뭐죠? 죄수할 때 죄수 숫자입니다. 사람이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다. 사람 인자 들어있는 그 안에 뭔가 딱 고정되어 있다. 우리 고정관념할 때 그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방 틀 안에 박혀가지고 그 안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어떤 것들 이걸 우리가 고정관념할 때 그 고자를 쓰죠. 그죠? 옛날 것을 가지고 사방 안에 틀에 막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그 다음에 어떤 사방 틀에 갇혀가지고 안에 있는 큰 것, 큰 대자가 들어있죠. 이게 뭐죠? 원인할 때 인자죠. 그러니까 바깥의 것과 차단되어진 상태,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요즘 뭐 공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원인을 밝히려면 외부하고 차단을 시켜야 돼요. 사각형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놈이 그 어떤 일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원인 인자를 저렇게 쓰죠. 그러니까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게 한자가 꽤나 매력적인 글자죠. 공자도 마찬가지죠. 자, 청자 이것도 맑을 청자 앞에다가 어떤 부수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맑을 청자, 갤 청자, 청할 청자, 말스문이 붙으니까 청할 청자. 그 안에 마음심이 붙으니까 뜻정자, 그리고 그 안에 쌀미자가 붙으니까 정밀할 정자. 그죠. 정밀할 쌀에다가 뭔가 맑음을 갖다 줬다, 맑게 했다. 이러니까 쌀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정미소 할 때 정자가 정밀할 정자를 쓰죠. 그러니까 재밌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책은 읽어보면 꽤나 흥미로운 주인 주자도 그런 맥락에서 같은 개념입니다. 흰백자도 막백자, 나무백자 앞에 부수만 다르게 하면 요즘 그 학생들이 영어보다 국어를 더 어렵다고 하죠. 네, 영어보다 국어를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요즘 이제 학생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한글을 막 압축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똑같은 단어인데 한자로 원래의 의미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이래서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죠? 문자와 언어는 어떻게 다르죠? 문자와 언어. 한글은 문자입니까? 언어입니까? 언어. 이게 사실은 한글 이러면 실상 이건 문자죠. 해종대왕은 문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는 상당 부분이 한자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자와 언어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다분히 한자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한글로 표현을 하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곧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명절 때도 그런 한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의미도 있을 것 같다. 결혼. 여기서 보면 매질 결자에 혼인할 혼자가 재밌죠. 혼인할 혼자가 계집 여자지 여자 여자에 성씨자를 써서 날일자. 오늘도 저는 이제 우리 조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조금 마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게 여자가 어떤 새로운 성을 만나서 만나는 날 혼인할 혼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혼식 가서 축의금을 전할 때도 이 혼자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다 할 때 긍자가 재밌죠. 뭐가 부정이고 뭐가 긍정이냐 이 말이에요. 정해놓은 곳 쪽으로 가는데 위에 있는 그칠지자가 있죠. 그칠지자에 다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달이 있는 쪽의 기운으로 가지 않는다. 즉 그친다. 달은 뭐죠? 약간 음적인 느낌이죠. 해는 양적인 느낌이라고 한다면 달의 기운으로 가는 것을 그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뭐 한자 어렵다라고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면 이건 뭐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 달의 기운으로 가는 것을 멈추는 행위. 이것이 긍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한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제가 자주 쓰는 글자인데 궁자죠. 궁할궁자. 우리 주역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궁즉 변이요 변즉 통이다. 통이면 구다. 통즉 구다. 이래서 궁즉 변, 변즉 통, 통즉 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영원히 간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가고 싶으면 통하면 되고 통하고 싶으면 변하면 되고 변하고 싶으면 궁하면 된다 이 뜻인데 궁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책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결핍이라는 말이죠. 결핍이 가장 큰 재산이고 유산이다. 그러니까 자식을 결핍하게 해서 살게 해라. 그러면 그놈은 백억을 받은 놈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김성호 회장님이 써놓은 책에 보면 부모로부터 100억을 상속받은 사람이 한 달에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100억을 안 받아봐서 모르시나?
부모가 100억을 나에게 물려줬다, 현금으로. 그때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물가 상승률 0.3%, 그다음에 이자 소득세 15.4%, 뭐 이렇게 쭉 떼고 나면 한 달에 수령하는 금액이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돼요. 완전히 예. 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대전 동구 통영 대전 고속도로 카남 나들목 근처에서 고속버스와 자, 자기도 모르게 켜져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껐는데, 자, 250만 원 정도 100억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생긴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하면 연봉 그래도 5, 6천 원 받잖아요. 예, 그러면 월 한 300, 400 정도 받는 건데, 그 부모로부터 이미 100억 이상의 상속을 받은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핍을 물려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크다. 이제 그러면 변하게 돼 있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영원히 간다. 그래서 궁자인데, 궁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빌궁자에 몸신자, 활궁자. 위에 있는 거 비었다. 뭐가 몸이 비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활처럼 굽었다. 몸이 비어서 활처럼 굽으면 궁하게 된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영원히 간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 궁자가 가지는 철학이죠. 어때요? 이 한자 하나만 써놓으면 여러분들 한 2시간 정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하는 게 한자의 매력이다. 인재, 이번에 이제 아마 명절이 되면 가족들 중에 오면은 다들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뭐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한마디 이걸로 해주시면 되죠. 너는 그곳에 인재가 되어라. 근데 여기서 인재가 뭡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건 재료제자 인재입니다.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생산의 3요소 중에 하나의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재는 재료제자를 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건 재산제자입니다. 그죠? 예, 재산. 그 회사의 재산이 되어라. 이 친구 없이는 이 회사가 안 돌아가라는 사람이 되어라 할 때 그 사람은 인재죠. 근데 제일 밑에 거는 뭡니까? 재앙제자, 재해제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는 것 자체가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자르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 이건 인재다. 그래서 똑같은 인재인데 어떤 인재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그래서 이 세 개만 한자로 딱 써놓고 두 번째 재산이 되어라. 어떤 조직에 가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꽤나 이거 뭐죠? 자산과 자산이죠. 자본에 의해서 뭔가가 뭐 만들어지는 사람 또는 스스로 돌아다녀야 뭐가 만들어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1인 기업가 이럴 때는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산이라고 해요. 내 몸뚱아리가 자산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 자자를 쓰고 자본에 의해서 가만히 있는데 건물에서 뭐 임대료 나온다. 이러면 이제 자산에 의해서 뭔가가 생겨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뱃돈을 줄 때 그냥 덜렁 5만 원 주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 5만 원이 돈을 벌게 만들어라. 그래서 5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막걸리 사 먹지 말고 이걸로 어디에다가 뭘 해놓으면 주식을 한 주 사라. 그럼 이놈이 나중에 새끼를 쳐서 어떻게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자산 자자를 써서 자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한자 재밌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이 봉생마중 부부이직이다. 이것도 이번 설 명절 때 한번 써보고 보면 꽤나 재미있을 만한 좋을 만한 그런 글귀죠. 이거 순자가 한 말이죠. 봉생마중. 저 봉자가 쑥봉자입니다. 쑥. 저 마마자죠. 마밭에 쑥을 심어 놓았더니 쑥 이 자식이 부부이직이다. 도와주지 않아도 곱게 자라더라. 그죠? 쑥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이 쑥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봐야 이놈은 똑바로 크지 않아요. 쑥 보고 여러분들 이번 들판에 이번 봄에 나가가지고 쑥 보고 야 하늘을 향해 커라 이놈아 땅바닥을 기다니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걸음을 줘보세요. 그러면 똑바로 크는가? 내나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식이든 뭐 우리 보면 맨날 뭐 이렇게 땅바닥을 기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새통 와서 책 좀 들어라 이렇게 해도 뭐 끝끝내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람들. 근데 이 쑥을 마밭에 갖다 심어놨더니 안 도와줘도 똑바로 크더라.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뭐 애들 잘못됐다고 뭐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애들 탓할 거 없다. 너희 부부가 마처럼 똑바르게 살고 있으면 네 자식은 그냥 똑바로 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봉생마중 부부이직. 이제 이것도 이번 명절에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청수무어다. 맑은 물에 고기 살지 않고 죽인 무인이다. 대나무 같은 사람에게 따르는 사람이 없다. 죽인 무인이다. 그래서 이것도 인간관계에 가장 어쩌면 맞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비즈니스를 합니까? 비즈니스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즈니스하고 비즈니스는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 그 비즈니스죠. 그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사업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돌아다닐 뿐이지. 그래서
비즈니스를 합니까? 비즈니스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원래 기업할 때 기자가 저기 보면 사람인의 그칠 지자를 쓰죠. 그 기자가 그죠? 사람인의 그칠 지자를 씁니다. 옛날에 우리가 수렵 채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뭐죠? 옛날 우리 할아버지의 직업은 다 뭐였습니까?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돌아다니면서 풀이나 또는 열매 따먹고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한 곳에 모여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던 사람을 어느 한 곳에 멈추게 했다? 그게 이제 기업할 때 기자입니다. 우리는 뭐 지금도 공장을 지어놓고 그 밑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업 다니고 회사 다닌다 이러는데 멈췄다는 뜻입니다. 멈췄다. 그죠. 멈춘 사람이 바쁘면 옛날에 뛰어다니던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멈춰 있어야 그게 뭐예요? 비즈니스인데, 막 뛰어다니고 있으면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쁘게 막 뛰어다니다. 바쁘다. 이제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 명자. 이게 이름 명자를 보시면 저녁 석자의 입구자를 씁니다. 저녁 석자 입구자. 이게 무슨 어떤 의미냐? 저녁에 입에 뭐 집어넣으라고 나를 부를 때 내는 소리. 저녁에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저녁 한 5시 반이나 6시, 7시 상간에 밖에 놀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죠. 병찬이 밥 먹어 이러죠. 그때 부르는 그 소리가 제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녁 석자에 입구자를 써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자기 이름 있나요? 이게 여러분들 아주 뭐 당연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이름도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사모님. 그죠? 또는 뭐 어느 회사의 김대리. 전부 다 자기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의외로. 그죠? 그래서, 내 이름 석자 누가 한번 불러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옛날에는 무슨 떡, 무슨 땡 막 이렇게 불리고, 그래서 아주머니 뭐 이래 불리고 그 아줌마 이래 불리고 내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내는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공자에게 묻죠. 제자들이 만약에 혼란스러운 나라를 다스리시게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름을 바로잡는 것부터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란스러우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자기는 이름을 바로잡는 것부터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북새통은 무엇입니까? 북새통입니까?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본다면 제가 그 삼성에 가면 삼성은 자기 회사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캠퍼스라고 불러요. 캠퍼스. 동탄 가면 동탄 캠퍼스, 화성 가면 화성 캠퍼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가보면 1공장, 2공장 이렇게 불러요.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서로 대화를 할 텐데 어디 가십니까? 그럼 삼성 애들은 저는 동탄 캠퍼스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애는 뭐라고 해요? 저 2공장 갑니다. 이래. 똑같이 밥 먹고 어딘가를 가는데 어떤 놈은 캠퍼스를 가고 어떤 놈은 공장을 가죠. 어떻게 이름을 명칭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이번에 이제 가족들이 한번 모이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불러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 사람을 그냥 뭐 내 조카로 본다거나 뭐 그냥 그렇게만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 어떤 것이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사람을 불러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부르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명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게 유인형이 리더십이 유인형이냐 호걸형이냐를 따지죠. 유인형이냐 호걸형이냐. 저기 보면 유인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자가 사람인의 가죽이자를 썼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멋있는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양피 같은 걸로 그리고 딱 이렇게 근엄한 모습으로 있으면 유인형인데 호걸형은 저기 보면 노풀고자에 돼지돈자를 쓰죠. 그러니까 돼지가 노풀고자 돼지 털이 있죠. 돼지 털을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노풀고자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것들. 이것들을 호걸이라고 할 때 호걸 호자를 쓰는데 저게 호걸형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남 돼지 아시죠? 멧돼지 같은 것들. 막 그러니까 리더인데 성남 멧돼지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대들고 막 들이받고 막 이러면 이걸 호걸형이라고 한다 이럽니다. 자, 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뭔가 가죽으로 뭔가를 보드랍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막 소리 질러대면 막 성남 멧돼지처럼 막 그렇게 합니까? 이게 이제 호걸형이냐 이인형이냐라고 할 때 이 호걸호자가 아주 재밌는 글자입니다. 밝을 명자 이거는 뭐 원체 많이 쓰는 해와 달이 날일자 달월자 해와 달이 합쳐져 있는 것을 밝다고 한다. 밝을 명자.
해만 있다고 밝다고 하지 않고 달만 있다고 밝다고 하지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밝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는 뭡니까? 뭐 양의 기운, 즉 남자라고 한다고 하면 달은 여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 밝은 것이지, 그것이 따로따로 있을 때 밝은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사실은 여성들이 거의 남성화되어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밖에서 일도 하셔야 되고, 뭐 또 이러다 보면 이제 집에 보면 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해가 두 개면 밝아야 되는데 이게 안 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어떤 달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 지금 정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당이 해라면 야당은 달이죠. 그래서 야당은 맨날 투덜거리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뭐 어느 여당이 야당할 것 없이 그러면 그 여야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밝은 것이지. 지 잘났다고 각자 손팔 흔들고 돌아다니면 그게 밝은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밝을 명자는 날일자와 달을자가 어우러진 것이다. 그럼 회사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날일자는 사장입니다. 달을자는 직원이죠. 그죠? 또는 날일자는 직원이라면 달을자는 고객입니다. 고객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투덜거리게 돼 있고. 그랬을 때 그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잘 어우러지는 것. 이게 밝다. 그래서 밝을 명자 하나면 이 세상 이해 못할 것이 없죠. 실상은 이 주역이라는 책이 바로 이 밝을 명자 한자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은 음과 양의 모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음과 양으로. 그러니까 이 밝을 명자도 꽤나 좀 이번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족이라는 글자입니다. 사족. 저게 뱀사자의 발족자입니다. 뱀의 달이다 이 뜻이죠. 사족. 요즘에 이제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번 명절에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왜 입을 자꾸 열게 되느냐 이건데 이 재밌는 이야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궁궐에서 활동하는 화가, 궁궐의 화가를 뽑는 과거 시험이 열렸는데 중국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뱀을 그려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먹물을 찍어서 뱀을 촥 그렸는데 그냥 뱀이 금방 기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제 시험은 다 쳤는데 그 시험관한테 저 나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가지고 뭐 심심하니까 할 일은 없고 이래서 뱀에다가 다리를 슬슬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발족자죠. 그런데 시험을 냈는데 뭐 뱀 다리를 그렸으면 너무 잘 그렸답니다.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항의를 한 거죠. 왜 떨어졌냐고. 나보다 잘 그린 놈 있으면 갖고 와봐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 감독관이 하는 말이 뱀의 다리가 어딨냐? 뱀의 다리가 어딨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안 그랬으면 너는 장원급제다. 근데 쓸데없는 발을 그리는 바람에 네가 낙방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사족이라는 단어인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말을 짧게 딱딱 하면 되는데 거기다 궁더더기를 자꾸 붙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 사족을 붙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이렇게 말을 길게 하거나 이러면 그 사족 달지 마라 이제 할 때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게 뭐죠? 매매죠. 매매. 매매인데 똑같은 그 자에 팔다라고 할 때는 선비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행위에는 선비사가 붙어 있고 사는 행위에는 선비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는 것은 선비의 정신이 필요 없지만 파는 데는 선비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비 정신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죠. 거기다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그 고유한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비라고 부르는데 그 선비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어야 파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그죠? 제가 싸게 팔지만 힘들어도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싸구려로 막 내다 팔면 그거는 선비 정신이 없는 거죠. 그건 장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매자에는 선비사자가.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안 파는 사람은 없죠. 뭐라도 팔 거 아닙니까? 뭐 노동을 팔든 어디 가서 뭐 저처럼 강의를 팔든 뭐라도 판다고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선비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매매할 때 매자에 적어놓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인의 둘이자 해서 어질인자를 씁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죠? 자비, 예수님은 사랑, 공자는 인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 같은 말이죠.
그 인자가 어떤 것이 인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인이냐라고 할 때 사람인의 둘이자.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어떤 도리나 태도. 이걸 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박수현 박사님하고 두 사람의 사이에서 사람이 해야 될 도리가 뭡니까? 예, 그것이 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제가 존중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응원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라는 말을 안 쓰고 둘 이자에서 위의 선을 하늘이라고 보고 밑에를 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지켜야 할 어떤 것 이것을 이제 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뭐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인간의 어떤 것 뭐 이것을 저는 인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하늘과 땅으로 해놔버리면 약간 종교적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지켜야 될 어떤 것들 이렇게 보면 이 어질인자가 또 꽤나 재밌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나오는 글자가 이게 밥불망자인데 밥불망 이게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공사다망하다. 근데 이 망자가 앞에 있는 게 마음심에 저게 죽을 망자죠. 마음이 죽은 상태를 바쁘다고 한다. 박수 안 칩니까? 이게 바쁘다라는 말은 마음이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실제 딱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바쁜데 뭐 남한테 신경 쓸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나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바쁘다는 말은 마음이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남 뭐 어떻게 사는지 눈에 들어오겠냐는 거죠.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되고 또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바쁘면 뭐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 관심 가질 틈이 없고 이 사람 이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개는 0.6에서 0.7초마다 호흡을 한다. 사람은 4에서 5초마다 숨을 쉰다. 거북이는 20에서 30초마다 숨을 한 번씩 쉰다. 그래서 개는 15년을 살고 사람은 80년에서 100년을 살고 거북이는 250년에서 300년을 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다가 숨 쉬지 마세요. 이게 청량불변의 법칙이죠. 예. 모든 동물은 태어날 때 몇 회만 숨을 쉬도록 정해져 있다. 근데 그걸 빨리빨리 쉬어버리면 다 써버리고 나니까 죽어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숨을 길게 쉬어라. 이제 이런 얘기. 우리 명상하러 가면 맨날 뭐 숨을 들이쉬세요, 참으세요, 뭐 천천히 뱉어내세요,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숨을 이제 호흡을 짧게 하지 말고 길게 해라. 왜 짧아집니까? 바쁘니까 짧아지죠. 할딱할딱 대면서 사니까.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서 밥불망치 하나를 가지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써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트와 브레이크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 멈출 수 있어야 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많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흉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멈춰야 한다는 얘기. 이거는 뭐 물숫자에 갈것자를 써서 법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 이게 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야기는 자 이거는 뭐죠? 귀이자 입구자 임금왕자를 쓰죠. 왕보다 높은 경지에서 어떤 것을 듣는 것, 어떤 것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고 지금 적혀 있죠. 그래서 저기 원자죠. 그래서 귀를 맨 먼저 쓰는 이유는 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높은 경지에서 듣는 것, 말하는 것,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성인 할 때. 자, 이 죄다. 네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죄자는 저게 위에 있는 저게 그물망자죠. 그물망. 밑에는 안일비자. 그래서 그물을 쳐놨는데 거기에 걸려든 것들이 죄예요. 거기에 안 걸려들면 죄가 아니죠. 그물을 쳐놨는데 우리도 그물망을 쳐놨는데 이 그물망이 사실은 법이죠. 법을 이렇게 쳐놨는데 거기에 걸려들면 죄를 지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그물망이 촘촘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헐렁하면 좋습니까? 법을 강하게 해서 그물망을 막 촘촘하게 해가지고 뭐 1cm짜리 피라미드 못 빠져나가게 해놔버리면 그건 사실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죠. 근데 그물코가 너무 커서 뭐 어지간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물망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이제 이 말을 쓰는데 저는 저걸 그물망이라고 하지 말고 넉사자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네 명이 옳다고 하는데 안일비자 아니라고 하는 놈 그놈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남들 다 옳다고 그러는데 지만 아니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꼭 보면 그게 안일비자 그래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왜 어디 모여 보면 남들 다 그게 맞다 하는데 지 혼자 아니라고 팍팍 씌우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다 맞다고 하면 그래 맞다 그래 이렇게 이제 인정도 좀 해주고 허용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서로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것도 꽤나 의미 있는 그런 한자인 것 같다. 자, 이게 취할 취자를 귀를 취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써놨는데 손에 귀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옛날에는 전쟁터에 나가면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전쟁을 해가지고 시체가 죽어 있으면 그 사람 귀를 잘라갖고 갖고 오죠. 그럼 내가 귀를 뭐 200개 갖고 왔다. 그러면 200명의 병사를 죽였다. 그래서 논을 한 200마지기 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죠?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 와서 누구 뭘 베갖고 갔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 코를 베갖고 가고 귀를 베갖고 가서 항아리에다가 소금으로 재어가지고 가서 뭐 훈장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귀자의 취할 취자. 그래서 참 슬픈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했는 것 같고 이건 뭐죠? 지혜지자죠. 알지자와 지혜지자의 차이가 뭐죠? 지혜지자는 밑에 날일자가 붙어 있고 알지자는 날일자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들으시게 되면 이건 뭐죠? 다 알지자죠. 날리지입니다. 알지자. 근데 여기에다 날일자, 날일자라는 건 뭡니까? 해가 떠서 하루 종일 뭔가 활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지식을 날일자를 넣어서 두잉합니다. 두잉. 행동으로 옮기면 거기서 뭐가 생기죠?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지혜지자는 저렇게 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knowledge 플러스 doing equal wisdom. 그러니까 지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뭐 늘 하는 이야기가 책 읽으면 뭐 하나 활동 안 하면 행동 안 하면 소용없지. 그게 지식이 지혜화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식만 잔뜩 쌓아놓으면 뭐죠? 밥 먹고 똥 안 싸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말이 뭐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도 언젠가 한 권 쓰겠다는 것이다. 쓰지 않을 것이면 읽지도 마라. 왜? 너는 비만에 걸릴 것이다. 무슨 비만? 지식의 비만에 걸릴 것이다. 지식의 비만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행동 판단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머리 혼란만 가중이 되고 갈등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되는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뱉어내야 된다. 뱉어낸다라는 것이 쓴다 또는 말한다입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에 가급적 참여를 하셔서 자꾸 말을 해보시고 또 짧게라도 반드시 글을 쓰셔서 뱉어내야 된다. 안 그러면 비만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자, 이 글자가 엄청 많은데 이게 다 하려면 이거 오늘 다 못하고요. 이게 뭐죠? 신하신자죠. 신하신자. 신하신자를 잘 보시면 중간에 있는 저 네모 비슷하게 생긴 걸 한자에서는 눈이라 그래요. 눈. 사람이 눈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눈. 그런데 위아래로 선이 연결돼 있는데 저게 흡사 어떤 모습이죠? 임금 앞에 엎드려 있는 신하의 모습이죠. 측면으로 보세요. 측면으로. 임금이 정면에 있으면 측면으로 신하가 엎드려 있습니다. 팔을 땅바닥에다 대고 딱 그 모습으로 돼 있죠. 이걸 이제 신하다. 신하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줄과 밥줄 그것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어깨가 처진 채 엎드려 있는 사람 이걸 신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는 생사 여탈권을 누군가에게 맡겨둔 채 살아가는 사람 이걸 신하라고 부른다라고 적고 있죠. 그래서 이 참 신하라는 글자가 다들 요새 장관 되려고 하고 다들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데 이 슬픈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이 똑똑하던 사람들도 국무회의 할 때 보면 절절매잖아요.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 모습을 보면 신하신자가 저렇고 그런데 더 슬픈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바로 백성민자입니다. 백성민자도 위에 보면 눈이 하나가 있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작대기가 하나 그어져 있어요. 저게 줄로 묶어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눈이 하나인 어떤 사람을 줄로 묶어서 끌고 가고 있는 형상을 백성민자라고 해요. 여기에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옛날에 전쟁을 해요. 포로를 잡아요. 포로를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마당 청소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방 청소도 시켜요. 그저 노예로 부려먹는 거죠. 그럼 좋죠, 편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놈이 내가 자고 있을 때 칼 들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칼 들고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이놈이 저들끼리 몰래 밤에 이것들이 만나가지고 작당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이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로를 데려다 쓰는 거는 좋지만 굉장히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다 머리를 썼겠죠. 어떤 머리를 씁니까? 이 머리를 쓴 겁니다. 요거는 따라해 보세요. 노동력은 유지를 하고 노동력은 유지를 하고 전투력은 상실시켜라. 전투력은 상실시켜라. 그러니까 농사 짓고 반일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전투는 못하게 해버려라. 그 방법이 뭐냐면 눈 하나 멀게 만들면 돼요. 두 눈이 있어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눈을 실명하게 만들어버리면 눈이 하나만 있어도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노동력은 살아있죠. 그래서 옛날에 전쟁 포로를 잡으면 인두를 불에 달궈 갖고 한쪽 눈을 찢어버리죠. 그럼 이제 한쪽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눈이 하나예요. 이것들을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가고 있는 게 저 백성민자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좋아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눈이 두 개죠. 진짜 두 개 맞습니까? 아니, 겉으로 두 개가 달렸다고 두 개는 아니고 세상을 한 눈으로밖에 못 본다면 나는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두 개라고 두 개는 아니죠. 그러니까 눈을 세상을 한 눈으로만 본다고요. 자기 고정관념으로 보거나 또는 더 심한 건 뭐죠?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좌성향 유튜브만 보는 사람은 맨날 첫날 그것만 보고 우성향 극우 유튜버는 극우 유튜버만 보고 맨날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눈이 한쪽이죠. 한쪽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밧줄로 묶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나는 두 눈이 다 있느냐. 이거 한번 곰곰이 씹어 생각해 볼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 된다. 이게 뭐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어느 쪽이든 결국에 나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밧줄로 묶어서 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잖아요. 집회 오라 그러면 가고 박수 치라 그러면 박수 치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내나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여든 야든 다 존경한다고 우리를 말한다. 이라고 생각하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 백성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물 숫자 뭐 이건 큰 기준을 두고 왼쪽 오른쪽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 이 책에 보면 이 물 숫자에 대해서 12가지 덕목을 뭐 공자 9가지 노자 3가지를 적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유익한 그런 글자입니다. 자, 회식할 때 회자. 저기 솥을 걸어 놓고 음식을 잔뜩 솥에 놓고 끓이고 있는 모습이다. 회식.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식이 리더십이 나옵니다. 삼식이 리더십. 삼식이 리더십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식, 의식, 의식, 그리고 회식. 회식, 지식, 의식, 회식. 예. 그러니까 지식과 의식과 회식 이 세 가지를 갖춘 리더를 삼식이 리더십이라고 한대요. 우리는 요즘 뭐 이게 집에서 새끼 먹는 놈을 삼식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지식, 의식, 회식. 그래서 일단 지식 알아야 돼요. 리더라면. 의식이 있어야 되죠.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의식. 그 다음에 회식.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어울릴 줄 아는 놈. 이 세 가지 리더십을 일명 삼식이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 웰컴 투 동막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웰컴 투 동막골이 뭐죠? 그 북한 장교가 그 고함도 한번 안 지르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지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북한 장교가.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뭐죠? 그저 뭘 많이 먹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부르면 잘 따른다라고 할 때 그 회식. 그래서 화자 이거 뭐 너무 잘 알려진 글자죠. 벼 이자에 입구자. 벼 쌀이 입으로 들어가면 화하다. 그죠? 그래서 음식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서로 화합할 수 있고 화하다. 자, 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이 술주자 이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그냥 재미삼아서 자주 했던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술주자가 물수에 닭유자를 쓰죠. 저 옆에 있는 게 닭유자입니다. 닭유. 그러니까 닭이 물 먹듯이 먹는 것을 술이라고 한다. 술은 닭이 물 먹듯이 먹어라 그 이야기죠. 그 강수남 선생님 닭이 물 먹는 거 보셨어요? 예, 어떻게 먹어요? 한 모금 먹고, 한 모금 먹고, 하늘을 보고, 한 모금 먹고. 그렇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이렇게 먹죠. 근데 우리는 술 어떻게 먹어요? 빨아 당기지. 예, 일단 한 잔 말죠, 그죠? 만다는 게 뭐예요? 폭탄주 한 잔 만들어가지고, 갖다 집어넣죠. 갖다 쏟아 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술 먹는 방식이 일단 기본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유시에 먹어라 이 뜻이랍니다. 유시에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할 때 그 유시가 오후 5시부터 아마 7시인가 그 사이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유시의 술을 먹어라 이 말이죠. 혹시 박수현 선생님은 유시의 술 드셔보셨어요? 가끔은요. 예. 예. 여러분들 술 드실 일 있거든 유시의 술을 먹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유시의 술을 먹어보면 그 다음날 깔끔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해독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시 안 먹고 대부분 우리는 언제 먹죠? 그 다음 시간이 언제예요? 신유술, 개시죠, 개, 술시. 술시에 거의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7시, 9시에 그 상간에 먹죠. 그럼 7시, 9시에 술을 먹으니까 다 개가 돼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처럼. 그런데 2차는 언제 먹어요? 2차는. 술 1차 먹고 2차는 언제 먹냐면 거의 10시, 12시 상간에 먹죠. 그러니까 그때가 해시입니다. 해시. 해시가 돼지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먹고 돌아다니는 돼지처럼 막 먹고는 막 쏟아붓고 막 오바이트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게 전부 다 해시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을 유시에 먹어야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술시 해시에 술 먹지 마라. 이제 그러면 개처럼 돼지처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래서 술주자 이번 명절에 술 많이 드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드시더라도 다섯 유시에 먹어라. 유시에 먹고 한숨 딱 때리고 나면 깔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게 암자죠, 암자. 암할 때 암자. 암자. 저 바깥에 있는 저게 아시죠? 이 질병할 때 병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입구자 3개, 밑에 있는 게 매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입 3개로 상같이 먹으면 걸리는 병. 이래서 암자를 저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입이 3개잖아요. 입 3개로 상같이 먹으면 걸리는 병이다. 그럼 입 3개가 무슨 뜻이죠? 하나는 돈 욕심, 하나는 명예 욕심, 하나는 실제로 먹는 음식.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명예 가지려고 하고 많이 먹고 이 3가지 식탐이라 그러죠, 이걸. 이 3가지를 상같이 하면 걸리는 병이다라고 해서 이 암자를 쓴다고 합니다. 뭐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니 사실은 뭐 어떻게 이걸 알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것까지 생각하면 참 한자가 그 오묘한 철학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명절에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돈 아끼지 말고 그다음에 내가 그래도 뭐 누군데 하고 폼 잡지 말고 요거 하면 암 걸린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외우기도 쉽죠. 뭐 이렇게 외우는 마음 안 잊어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이야기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품자잖아요, 품자. 품질, 이렇게 명품, 뭐 이렇게 할 때 그 품자인데, 명품이라 할 때 그 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저 입구자가 3개잖아요. 그래서 3사람이 말을 해도 똑같이 말하는 것. 그게 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사람은 좋다 그러는데 1사람은 안 좋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품이 있는 건 아니죠. 명품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좋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명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편가르기 하죠. 내 좋은 사람한테만 좋은 소리 듣고 내 싫은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고 이러면 명품은 아닌 거죠. 그래서 3사람에게 모두 예를 들면 우리 저 이정숙 사장님은 에르메스 이런 가방 들고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이 아유 뭐 이런 건 별로 안 좋던데 뭐 비닐봉다리가 나왔던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에르메스 뭐 하면 다들 한결같이 좋은 거 갖고 다니시네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명품인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시장에서 뭐 한 5천 원 주고 이렇게 하나 사갖고 들고 다니면 뭐 그래도 비닐봉다리보다 낫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바에 차라리 비닐봉지 들고 다니지 뭐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명품은 아닌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다 좋은 소리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들 명절에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요자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읽으실 수 있어요? 이거 앞에 있는 자는 앞에 있는 자와 뒤에 있는 자가 공통적으로 앞에 있는 부수가 벌레충자입니다. 개미. 그렇습니다. 벌레충자가 붙어 있는데 뒤에 알지자가 붙어 있고 어려운 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벌레의 뜻입니다. 그럼 뭔가를 아는 벌레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거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게 거미지자입니다. 거미지자. 뭔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글자는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벌레. 이게 개미입니다. 개미. 그래서 개미충자입니다. 그래서 거미와 개미를 뜻하는 한자가 저 글자인데 어때요? 거미는 왜 뭘 알고 있다고 말하죠? 거미는 거미가 사는 방법을 한번 보면 거미줄을 이렇게 쳐놓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위에 이렇게 누워서 놀아요. 노래도 부르고 뭐 잠도 자고 막 놀아요. 그러면 잠자리 같은 것들이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걸리죠. 그럼 와서 이제 그거 가져다 먹어요. 그리고 2마리 걸렸다 거미가 그 잠자리가. 그럼 어떻게 하죠? 와가지고 한 마리를 포장을 합니다. 거미줄로. 포장을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배고플 때 먹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뭔가 세상 사는 방법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래서 이놈은 뭐라고 해요? 거미지자를 씁니다. 근데 개미는 어때요? 땡빛에서 퍼플떼기 하나 주워가 막 밀고 땡기고 막 굴리고 해가 쇠가 빠지게 가죠. 그래가지고 땀 팔팔 흘리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때로 뭉쳐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개미라고 부르죠. 요즘 같은 때 과연 개미의 삶을 살 거냐, 거미의 삶을 살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다들 거미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는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아는 벌레다. 이래서 거미지자를 쓴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에 이제 새로 사회 초년생들이 명절에 설 세배하러 오거들랑 이 두 글자를 써놓으시고 너는 어떻게 살래? 거미처럼 살아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개미처럼 살지만 언젠가는 거미처럼 살겠다는 희망을 가져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미줄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가져야 돼요. 이게 자산이죠. 거미줄로 만든 네트워크. 이건 일명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지적 네트워크, 인간관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잘해야 거기서 뭐가 걸려듭니까? 정보가 걸려들죠, 정보가. 그럼 그 정보를 가져다가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이런 그 쪽에 이렇게 코치해 줄 만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정보가 걸려들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져다가 뭔가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저렇게 개미처럼 맨날 이제 누가 흘린 밥 하나 주워가지고 막 끌고 가고 땡피치 막 끌고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 내려오면 뭐라 그래요? 막 떠내려가면서 와, 씨 조짓다 그러고 막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미처럼 살 일이 아니라 거미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책을 요즘은 이제 이런 류의 책들이 꽤나 많이 출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 정도 한번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자, 어떻게 명절 때, 내가 세배를 받으면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 하나씩 정하셨나요? 네, 정하셨으면 그걸 하나씩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하시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간단하게 몇 분 의견 들어보신 후에 또 토크 수다를 떠는 시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죠? 우리가 난리지, 즉, 이 지식할 때 지자, 알지자가 지혜지자가 되는 데는 날일자가 필요하다. 날일자가 붙어야 지혜가 된다. 그 날일자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활동하는 것, 행동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억지로라도 한 번씩 참여를 좀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